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핵심 쟁점이던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여당 몫의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봤고요. 오늘은 미래통합당 쪽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그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집이 됐던데요. 지금 오늘 현재 이 시간까지 통합당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어제 원내대표가 지난 30년간 민주화 이후 국회 운영의 그 원칙과 전통이었던 법사위 제1야당 이 맡아서 법사위를 제1야당이 맡는 이 전통 원칙을 지키지 못했고, 또 당의 그 의원들이 결의를 모아줬던 그 최소한의 요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네. 사퇴한 데가 밝혔습니다.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요. 네네. 오늘 아침에 비대위원장도 이제 만류를 하고, 또 전체 의원총회에서도 이건 뭐 원내대표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원내대표를 뽑더라도 지금 저와 같은 여당의 폭주와 헌정사상 최초의 폭거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다시 와서 결의를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이 난국을 돌파하자 그런 상태인데, 그 주호영 원내대표로서는 현재 지금 여당으로부터 협상이 아니라 협박만 당해왔을 뿐 아니라 30년간의 전통과 원칙을 지키지 못했고 우리 당의 최소한의 요구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래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지금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도요. 네네. 여야 협상에 지금 통로가 없어진 셈이고, 뭐 사실은 협상이 아니라 다 일방 통보식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 지금 이제 오늘 비대위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이 같은 민주당과 정부 여당의 폭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역사적 전례를 인용하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79년에 당시에 그 다수당이 있던 여당이 야당 총재를 제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야당 총재를 제명한 이후에 그 직후의 정치 상황이 어찌된지는 우리 역사에 한 페이지로 남아 있는데, 그 같은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고요. 네. 지금 이제 급하게 지금 안보 위기 상황에서 네네. 오늘 급하게 우리 외교 안보 TF를 만들어서 지금 곧 그 입장을 밝히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의 표명을 했고 네. 그걸 지금 거두지 않고 있다. 당에서는 기다리고 있다. 지금 딱 이런 상황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최악의 경우 원내대표가 뜻을 굽히지 않고 정말 사퇴를 하시면 혹시 플랜 B 대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지금 그게 됩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정부 여당의 이런 밀어붙이기 일방통행 방식은 사실은 여당이 12년 전에 또 여당이 야당일 시절에 소수당일 시절에 했던 말을 완전히 180도 뒤집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어느 누가 나서도 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플랜 B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다시 주호영 원내대표가, 또 더욱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불과 한 달 전에 21대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의 그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렇죠. 네. 압도적으로 당선된 인물이고 지금 그 대안이 있어서 누군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결국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시 나와서 네. 다시 결의를 다져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로서도 30년간 국회가 지켜오던 전통과 원칙을 자신이 네. 야당 대표가 되면서 지키지 못했다는 데서 굉장히 자책감이 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 어제 네. 그 정청래 의원을 연결을 했어요. 원래 이제 나오신 네. 날이기도 했었고. 네네. 그런데 지금 합의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고, 그리고 이번 총선의 민의라는 것은 그 거대 여당의 힘을 모아주자. 그리고 그 뜻을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사위가 굉장히 핵심적이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전개하셨는데, 네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건 완전히 사실관계가 다른 이야기고요. 예,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경우에는 12년 전에 그 국회 때 18대 국회죠. 12년 전에 그 상황이 정반대였습니다. 그때 원구성 협상을 할 때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172석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당시에 민주당은 81석에 불과했습니다. 네네. 지금과 상황이 완격전됐는데 오히려 민주당의 의석이 훨씬 적은 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103석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그러면 압도적인 민의였다면은 당시 민주당도 법사위를 양보했었어야죠. 그러나 법사위를 끝까지 지켰고 또 그 네네. 전통을 당시에 한나라당이 인정해 줬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난 30년간 확립된 전통과 원칙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야당이 사실 지금처럼 압도적인 여당인 상황에서는
야당이 크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도 여당이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법사위에서 이 자구체계 심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당의 질주를 당분간 제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120일 정도인데요. 120일 동안 이게 법사위에 묶여 있으면 또 상임위를 통해서 다시 가져가서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야당이 걱정하고 당시에 민주당이 걱정했던 것은 이렇게 정부 여당의 압도적인 다수를 바탕으로 국민의 민의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너무 이른바 개혁 입법 무슨 목적 입법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추진하다 보면은 그것이 과연 국가에 이로운 것이냐에 대한 걱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바로 야당으로서는 법사위 위원장 자리입니다. 네, 그 중요성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의원님 어제 본회의를 열어서 어쨌든 벌어진 일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됐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12개 상임위원장 자리 일단 비워놨으니까 그 안에서 민주당과 통합당 다시 협상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12개 자리를 가지고. 지금 이게 사실은 미래통합당으로서는 굉장히 풀기 어렵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법사위가 당초에 국회의 전통과 원칙인 이 법사위를 제1야당에게 위원장 자리가 제1야당이 맡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머지 위원장 자리는 의미가 없다고 이미 이 위원장 후보가 될 수 있는 3선 이상 의원들이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법사위원장 이건 민주당이 12년 전에 그랬고 민주당이 야당 시절 어김없이 차지했던 이 법사위원장은 그 전통과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의 견제를 위해서 달하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다른 협상이라는 것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지금 법사위 문제를 다시 조정해서 하는 방안이 최고의 방안인데 다시 조정이요? 현재 민주당 민주당으로서 지금 현재 그런 그걸 되돌릴 전혀 지금 태세가 아닌 것 같아서 걱정이 큽니다만 이럴 경우에서는 소수 야당으로서는 미래통합당으로서는 다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양보하지 더 이상 법사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전통과 원칙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전달이 됐습니다. 앞으로 좀 진전 상황 보고요. 다시 저희들이 인터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최영두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